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16강전 세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대국할 이동훈 선수와 강유택 선수는 좀 비슷한 느낌을 주는 기사들인데요. 침착함의 대명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침착하고 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기풍의 소유자이고요. 또 두 선수가 동문입니다. 동문이면서 어렸을 때부터 도장의 기대주로 전국에 유명했던 그런 네. 어린이였죠. 그런 공통점이 있는 선수들 간의 만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강유택 선수 대국 들어가기에 앞서 대회 정보와 함께 16강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000만 원이 주어집니다. 네, 대회 방식이 32강 토너먼트 대진 지명식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고른 선수와 대국을 해서 그 32강의 결과가 아주 궁금했었는데요. 결과가 다 나왔고요. 이제 16강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각자 30분의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6강 대진표 보겠습니다. 신민준 선수와 송지훈 선수는 이제 8강에 이름을 올리게 됐고요. 네, 아쉽게도 홍기표, 원성진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오늘 이동훈 선수와 강유택 선수가 대결을 펼치는데 바로 우측에 박정환 선수도 보이고 또 이 대진표 가장 우측 쪽으로 눈을 돌려보면 신진서 선수 눈에 들어오고요. 네. 뭐 김지석 선수까지 한국 바둑계 빅3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모두 16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동훈 선수와 강유택 선수 얘기는 프로필 보시면서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는 총 5번의 대국을 펼쳤는데요. 좀 예전에 둔 기록들이에요. 네, 가장 마지막으로 펼쳤던 대국이 두 선수 약 5년 전 대국이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은 뭐 자체로도 백중지세이지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뒤로 이제 이동훈 선수는 랭킹이 수직 상승을 했기 때문에요. 두 선수를 비교해 본다면 역시 최근의 성적은 이동훈 선수 쪽이 조금 더 우세하고요. 한국 랭킹에서도 이동훈 선수는 5위, 강유택 선수는 22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유택 선수는 그리고 지금 군 복무 중인데요. 네. 군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성적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해군에 복무 중인데 2019년에 성적이 9승 2패입니다. 그 시합일 때 중간중간에 나와서 이렇게 대국을 하는데도 이런 좋은 성적을 기록한다는 것은 역시나 이 선수의 천재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강유택 선수가 김정현 선수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두 선수가 뭐 말로라도 바둑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그 공부를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이제 32강이 끝난 직후에 인터뷰를 하면서 좀 예전에 즐거웠던 바둑을 두면서 좀 재밌게 뒀던 기억을 다시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을 해줬는데요. 최근 컨디션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좀 바둑을 즐기다 보니까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인지 뭔가 약간 신경의 변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 중국 갑조 리그 등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고 이동훈 선수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공식전이 국수산맥배 이 국내 선발전이었습니다. 네. 세계대회에 나가기 위한 국내 선발전에서 홍성지 선수와 나연 선수 이 강자들을 연파하면서 이름 올렸기 때문에 확실히 최근의 기세가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기세가 좋은 이동훈 선수를 맞아서 강유택 선수는 어떤 바둑을 보여줄까요? 강유택 선수와 이동훈 선수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2019) 바둑TV배 마스터스 16강전 세 번째 경기 들어갑니다.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이동훈 선수입니다. 역시 이동훈 선수 하면 신산, 소신산이었죠. 네, 끝내기 후반부 이런 곳에 굉장히 강점 있는 선수이고요. 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동훈 선수의 본인이 작성한 프로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원 만점을 주면서 굉장히 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두겠다는 이동훈 선수입니다. 자, 군복을 입은 강유택 선수인데요. 태기 강유택 선수입니다. 군인 정신 점수가 돋보이죠. 네, 사실 뭐 군인 정신이 그 어떤 정신보다도 높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단단히 무장이 되어 있고요.
그 외의 점수에서는 아주 겸손한 그런 점수를 스스로 평가를 내렸는데 역시나 군인 정신으로 뭐 승부를 보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두겠다는 강유택 선수입니다. 각자 30분에 추가 시간 30초가 주어지는 피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강유택 선수의 흑번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까 바둑TV배 마스터스가 시작되기 전에 중국 을조 리그가 진행이 됐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대국 때문에 좀 중간에 끊어지게 됐어요. 그 결과가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지켜봤었던 대국이 나연 선수의 대국과 박상진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나연 선수는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입니다. 박상진 선수도 아직 두고는 있지만 거의 승리를 가졌다고 해도 봐도 되겠죠. 네, 뭐 저희가 바둑을 직접 보진 네. 못했지만, 네, 지금 뭐 인공지능 그래프에서 굉장히 앞서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맘때쯤 되면 을조 리그 때문에 좀 바빠지는 선수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을조리그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펼쳐지기 때문에 한동안 한국을 비우죠. 네. 선수들이 대거 몰려가서 또 을조리그만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 을조리그 그리고 병조리그까지 모두 치러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한국 선수들이 중국으로 가서 참가를 합니다. 얼마 전에 황룡사배를 통해서 바둑 팬분들께 즐거움을 드렸던 최정 선수와 오유진 선수도 한국으로 오지 않고 바로 그곳에서 이 취저우라는 도시로 중국 그 여자 을조 리그가 치러지는 도시로 바로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또 세계대회 출전이 많은 선수들은 한국보다 중국에 더 오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유진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5월과 6월을 합치면 한 절반 정도는 중국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어서 더 반가운 것 같아요. 네. 그럼 바쁜 일정에서도 자기 컨디션을 잘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 대국을 펼치는 이동훈 구단도 현재 중국 갑조 리그에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성적이 4승 2패로 괜찮고요. 특히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성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한데 그중에서 돋보이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동훈 선수가 좀 세계대회라든지 대국하는 것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좀 느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을 이제는 많이 좀 떨쳐내려고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저는 오늘 대국에서 포석이 정말 궁금한 것이 아무래도 이 최근 인공지능 시대에 포석은 인공지능과 함께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강유택 팔단 같은 경우에는 군복무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여건이란 말이죠. 강유택 팔단이 포석을 어떻게 견디느냐 네. 이게 굉장히 좀 흥미거리입니다. 아무래도 좀 나와 있을 때는 그런 것들도 틈틈이 보겠지만 아무래도 매일 공부하는 기사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네. 최근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에게 여기를 덮어 씌움을 당하면 일단 안 좋다라고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방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늘모나 날일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네. 지금 저 걸친 수도 많이 사용이 되는 수인데요. 이렇게 받을 때 두 칸을 벌려서 진행시키는 게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여기를 걸치는 수가 이쪽 부근의 모양뿐만이 아니라 여기를 양걸침을 당했을 때에도 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를 끊고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 백돌이 여기에 없다면 흑이 당장 여기를 나가서 여기를 지키게 만들고 싸우면 흑이 유리한 싸움이지만 네. 지금은 여기를 단수 쳤을 때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축으로 잡을 수 있어서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하기에 두어진 입구자, 뭐 슈사쿠의 마늘모라고도 하잖아요. 네. 정말
이런 것이 다시금 좀 재조명 받는다는 게 좀 놀라운 것 같아요. 슈사쿠가 지금 뭐 벌써 몇백 년 전 사람인데요. 1800년대 사람인데 그 슈사쿠가 여기 마늘모를 뒀을 때는 뭐 그 즐겨 두던 포석이 이것과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소목을 두고 나서 뭐 걸칠 때 마늘모였기 때문에 이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네. 그때 아주 재밌는 말을 했어요. 이 마늘모가 뭐 바둑판에서의 어떤 뭐 규정이 변하지 않는 한 이수가 완착으로 변하는 일은 없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조금 변하긴 변했죠. 그 당시 없던 덤이 생기고 네. 하면서 규정은 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늘모가 음. 최근에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날일자에 응수를 한다면 백이 두 칸 벌리는 것이 싫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저 걸침에 대해서 안 받고 이쪽으로 두는 수법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를 두고 넘어가고 이렇게 마늘모로 두고 이런 식으로도 판이 많이 짜이게 됩니다. 앞서 저희가 슈사쿠 했는데 사실 슈사쿠가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 일본은 그래도 현대 바둑 비슷하게 흘러온 역사가 꽤 길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역대급 명인을 꼽을 때 뭐 도사쿠, 슈사쿠 이런 예전 사람들과 1900년대는 우칭웬 선생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이제 꼽히는데요. 그런 역대급 일본 바둑계 실력자로 인정받는 기성으로 불리우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혼인보 가문의 가주였던 그런 전설적인 기사입니다. 어, 3-3 침투가 아니라 양걸침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기서 강윤택 선수는 어떤 포석을 둘까요? 강윤택 선수가 여기를 두고 또 여기를 두는 걸로 봐서는 최근 포석 트렌드를 비록 군복무 중이지만 어느 정도 꿰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수법이 달라질까요? 일단 이쪽으로 붙이는 수가 과거보다는 많이 사용이 되는 수법이고요. 여기를 붙인다면 좀 올드한 수법이긴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둔다고 해서 나쁠 것은 아니겠지만 흑도 우변이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백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서 또 둘 수도 있고 약간 다른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다음 수가 궁금해지네요. 백이 양걸침을 할 때도 삼선으로 날일자로 많이 양걸침을 했는데 이젠 또 높은 양걸침도 많이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특히 지금 형태보다도 오히려 여기 상대가 협공을 했을 때 그때 이렇게 두는 수가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붙이고 뭐 뒤로 늘고 이런 식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동훈 구단 선택이 빠른데요. 네. 어떤 수를 선택할지. 예전 정석은 여길 느는 것이었고 최근에는 중앙 쪽으로 느는 수가 훨씬 많이 사용이 됩니다. 앞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선수는 또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뒀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세대가 달라서요. 지금 강윤택 선수가 91년생, 이동훈 선수가 98년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윤택 선수는 그 나이대에서 강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두 선수가 뒀을지 그거는 제가 그 도장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다시 3-3 침투를 합니다. 실전에 강윤택 선수의 선택이 저는 약간 의외이긴 합니다. 지금은 흑돌이 여기 먼저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서는 흙이 반대로 맞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늘어서 백이 받을 때 이쪽 부분을 뭐 끊는다든지 진행을 시키는 이런 수법이 떠오르는데요. 실전은 이쪽으로 막았는데 여기 흑돌이 있을 때는 많이 사용이 되는 수법인데요. 네. 지금은 흑돌이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음.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보시죠. 일단 젖힘을 통해서 가장 강하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틀어 막는다면 호구를 치고요. 단수를 칠 때 패를 걸고 중앙 쪽 끊는 것을 팩감을 사용하는 것이 최근에 정석과도 같은 진행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동훈 선수의 손길은 막지 않고 약점을 이으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여기 흑돌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여기 흑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 흑돌이 있다면 백이 여기를 잇는다면 흑이 호구 치거나 해서 이쪽 부분의 모양이 좀 좋아 보이지만 여기 돌이 없다면 또 다르거든요. 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간 멈칫한 것은 이으려다가 혹시 호구 치는 걸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만약에 흑이 여기를 둔다고 치고 이렇게 손을 돌릴 생각이라면 여기를 둬서 이쪽 다가서는 것을 아픈 자리를 당하는 것보다는 호구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인데요. 네, 대신에 이제 호구를 치면 흑도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내가 과연 여기를 호구 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요. 왜냐하면 여기를 막았을 때 가치가 백돌이 여기 있을 때보다는 여기 호구이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조금 더 집이 제한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어져 있을 때는 흑이 여기를 젖혔을 때 백의 모양이 좋지 않지만 호구는 다르고요. 그래서 좀 이쪽 가치가 줄어들고 네. 중앙 쪽 밀어갈 때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장구 끝에 다시 막았네요. 그렇다면 아까 보여주신 정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저 정석 진행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진행이고 떠오르는 대국은 얼마 전에 LG배 32강전에서 최정 선수가 스웨 선수를 선수. 격파했을 때 그때도 저런 형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기서 바로 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밀어갔어요. 일단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 돌이 있었던 것과 달리 지금 돌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따내면 젖혀서 뭐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젖히거나 늘어서 두겠다는 생각 같은데요. 아니면 지금 여기 잡을 수도 있겠군요. 역시 여기를- 우변을 좀 견제하는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를 잡고 이쪽을 두면 이게 순환후기가 가능하네요. 아까 여기를 백이 받고 백이 여기 가만히 있고 흑이 여기를 호구치는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흑이 젖혔을 때요. 근데 그 형태와 비교해 보면 이 우상 쪽은 백이 여기를 젖혀서 흑이 여기를 둘 때 여기 먹여치는 정도의 악수입니다. 손해이긴 하지만 그렇게 뭐 드라마틱한 이득을 흑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요. 이쪽 부근에서는 백이 가만히 이어져 있을 그 돌이 여기 백돌이 오면서 한 점을 잡고 이렇게 밀어간 자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득이죠. 이게 아마 이동훈 선수가 아까 변화보다 이 변화가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진행시키는 그런 변화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획도 반발할 수 없을까요? 여기서 반발한다면 여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일단 이쪽 끊는 단점이 남아 있어서 최소한 함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신중하게 생각을 하겠죠. 앞서 두 선수의 기풍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침착을 무기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투 본능이 꿈틀대고요. 강유택 선수 같은 경우는 선실리 후타계로 좀 버티는 거에 능하고 이동훈 선수는 최근에는 파괴적인 그런 공격력도 자주 선보입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좀 무기들을 장착을 하면 좋겠죠. 네. 그래서 이동훈 선수가 이미지에 비해서 대마를 잡는 횟수도 많고요.
기본적으로는 바둑을 길게 좀 호흡을 길게 가져가지만 상대방이 좀 어떤 잽을 날릴 때 계속해서 좀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신산을 빙자한 검투사일지도 모릅니다. 강유택 선수는 KB국민은행 바둑리그에서 이 팀 우승을 결정짓는 역할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강효택 선수가 속한 팀이 우승 자체를 많이 했죠. 네.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동훈 선수도 우승을 결정지은 적이 있거든요. 두 선수가 확실히 좀 큰 승부에서 강하다는 네. 느낌이 있네요. 이렇게 얼굴만 봤을 때는 긴장을 전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소한 긴장을 하더라도 겉으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두 네. 선수입니다. 흑은 지금 패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해소하지 않는 것을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일단 강효택 선수가 여기를 따내는 것과 역시 따냅니다. 좀 느는 것, 그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백이 잡더라도 일단 아까보단 형태가 좋아 보이는데 이동훈 구단이 좀 더 강한 어떤 수법을 보고 있을지. 네, 역시 잡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상변과 우상귀 쪽은 흑이 좋아졌지만 우변 모양이 좀 깨졌어요. 네. 여기서 약간 어려운 게 이 장면에서 백은 바로 여기를 붙여서 나갈지 아니면 이쪽을 벌릴지인데 뭔가 이동훈 선수 최근에 보여주는 바둑이라면 이쪽이 유력할 것 같고요. 제가 백이라면 저는 이쪽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백이 악수이지만 이쪽 싸움을 위해서라면 한 번 정도 더 밀어가는 것도 세전머리가 워낙 아파서 여기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쪽 부근은 백이 굉장히 강한 세력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백이 붙여 나오는 순간 오히려 이 한 점 쪽이 타기에 급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백이 이쪽으로 손을 돌리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진행입니다. 지금 흑 입장에서는 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다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도 강유택 선수와 그 시합에서 많이 만난 경험이 있는데 강유택 선수와 대국을 하면 특히 강유택 선수가 흑번일 때 굉장히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을 둡니다. 중반에 대마를 방치하고 손 빼서 실속을 차리고 상대의 속을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그런 기풍으로 기억을 합니다. 평소에 만나면 뭐 그렇게 순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생각이 좀 길어지는데요. 여기서 어떤 수를 생각을 하죠? 혹시 뭐 한 칸 뛰는 게 좋을까요? 여기요. 뭐 한 칸 뛰는 것도 이런 부분에서 행마이기는 한데요. 저라면 늘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한 것과는 다른 형태로 흘러왔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겠고 부분적으로는 흑이 손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배석이 흑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 배석입니다. 여기를 나올 때도 그렇고 또 평소에 많이 나오는 이쪽에 흑돌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 흑돌이 없기 때문에 이 좋은 자리를 백이 먼저 선점할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를 늘고 여기를 붙여서 나오면 한 칸을 띄고 여기를 쭉쭉 밀다가
이런 데 하나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쪽 덮어 씌우고 흙은 안에서 살고자 하고 이 흙이 뭐 잡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럼 살고 다시 백이 이쪽으로 손을 돌리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자, 강유택 선수 무슨 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초반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은 확실히 지금의 진행을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강윤택 선수도 그냥 늘 좀 습관적으로 이 정석 진행을 봤을 때처럼 백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흙이 뭐 이쪽을 늘거나 혹은 지금은 축으로 네, 잡으러 갈 수도 있었죠. 뭐 그런 걸 두는 진행을 예상했다가 실전에 다른 식으로 이동 구단이 비틀어 오니까 약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읽기에 몰리면 위험한데요. 시간이 없어서 네. 계속 30초 내에 착수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급한 상황에서 실수가 나올 확률이 예전보다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장구 끝에 의외의 수가 나옵니다. 역시 무언가를 다른 수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졌는데. 네, 근데 놀라운 수이긴 해요. 글쎄요. 일단 뭐 100의 다음 수는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네. 안 그래도 두고 싶었던 자리였거든요. 늘고 어떤 식으로 풀어갈 생각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저 치는 수는 뭐 절대 둘 수 없는 수인데요. 그런 수를 강윤택 팔단이 뒀기 때문에 어떻게 풀어갈 생각일지. 뭔가 느는 것이 좀 심심하다고 본 걸까요?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지금 백이 원하는 대로 여기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백이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강윤택 팔단이 좀 흐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비튼 것만은 확실한데요. 그래도 저곳을 젖힐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이동훈 선수도 예상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젖히지 않고 뭐 뒤로 젖힌다거나 한다면 흙이 좋을 텐데요. 이쪽으로 젖히는 수는 백도 일단 좀 기세에서 눌렸고요. 네. 흙이 다시 한번 2단 젖혀도 혹은 뭐 여기 늘어가도 아까 그냥 느는 자세보다 백이 단점이 남았기 때문에 흙이 만족스럽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뭐 지금도 붙여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흙이 어차피 안에서 살 수 있는 모양이라고 쳤을 때 지금은 중앙 쪽을 쭉 밀어가는 것도 흙에 걸리라면 아까보다는 이쪽 부근의 흙의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역시 네. 일단 제가 100이었다면 한 3초 만에 끊었을 것 같은데요. 이동훈 구단 역시 신중하고요. 네. 흙도 느는 한 수였을 것 같아요. 네. 다음에 끊어서 돌려치는 수가 워낙 기분이 좋기 때문에요. 그래서 100의 다음 수가 여기가 일단 일감입니다. 흙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돌려치는 순간 100의 형태가 좀 똘똘 뭉치기 네. 때문에
물론 백도 먼저 이런 자리를 늘면 흑에게 아픔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흑이 이렇게 돌려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점을 살리는 진행인데 그 다음에 흑은 여기 한 점 잡는 것과 이쪽 갖다 붙이면서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게 맞보기라서 잡히진 않는 돌이고요. 일단 여기가 좀 아픕니다. 흑도 일단 우상귀 쪽에 끝낸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사활이 걸리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이 장면에서 이동훈 선수가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를 쭉 단수 치고 이렇게 치는 걸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기분은 일단 좋은데요. 이렇게 하고 한 칸을 뛰면 가만히 한 칸 뛰었을 때 흑이 이쪽을 단수 치고 쭉 미는 것을 방비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특히 강유택 선수가 실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뭐 네. 이런 식으로 선실리 하는 작전이 조금 뭐 상대 선수의 기풍에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아까의 진행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어디일까요? 정말 가만히. 그렇게요. 자, 일단 가만히 늘었을 때 당장 돌려칠 수가 있어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돌려침입니다. 게다가 백두점이 요석이기 때문에 있지 않을 수도 없어요. 약간 의외의 선택을 한 것만은 분명해 보이고요. 돌려치는 것을 피하지 않네요. 일단 일감으로는 이 형태는 백이점 형태가 무너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어차피 흑이 뭐 튼튼한 세력은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본 걸까요? 그리고 강윤택 선수가 좋아하는 실리를 선실리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진행을 선택한 것도 있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 강윤택 선수가 젖히고 늘었을 때 원하던 형태대로는 흘러갔습니다. 우상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강유택 선수의 다음 한 수는 어디일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유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16강전 세 번째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쪽 부분에서 돌려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백이 여기를 나왔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여기 젖힌 수가 좀 의외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 끊어짐을 당해서 이쪽 부분의 모양은 흙이 좀 무너졌기 때문에 혹시 지금의 진행은 저라면 백을 들고 싶네요. 흑이 좀 두고 싶은 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 이쪽 부분이 또 불안해서요. 자체적으로는 여기를 잡는 것과 백이 여기를 두면 이쪽을 붙여서 이걸 맛보기로 살아있지만 그렇다는 것은 백이 이런 데 두는 게 우상적으로 선수로 사실상 듣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마구 덮어 씌워간다거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우아귀 쪽으로 손이 갔는데요. 뭐 그것도 두고 싶은 곳이긴 했어요. 백이 둔다면 이렇게 날일자로 덮어 씌우는 게 통렬하니까요. 이 진행이라면 역시 백이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 여기를 흑이 이렇게 지킬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이 여기 형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고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게다가 흑이 돌려치긴 했지만 흑돌 넉점이 좀 세력이라고 보기엔 아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선수가 좀 기분이 유쾌하지 않은 자리는 당했지만 실속 있는 선택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까지의 진행은 포석은 이동훈 선수 쪽이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생각 시간도 좀 길어지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흙은 여기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와 여기가 맞보기라서 살아는 있는데요. 오히려 반격을 가해서 지금 저수는 애매합니다. 저수가 공격을 위한 수는 아니고 뭐 갈라친 수일지 약간 애매합니다. 지금 백이 여기를 두면 이제는 흙이 살아야 되거든요. 네. 그때 백이 여기를 다가서면 이 수가 괜히 뒀다가 지금 공격당하는 수이긴 하죠. 하지만 좀 우상귀 쪽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상기 쪽의 정리와 함께 여기 백돌이 지금 이쪽 들여다보거나 날일자를 가면 좀 생사가 불안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좀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이 손을 뺀다면 방금 두신 백 자리에도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좋은 자리죠. 여기를 붙이는 순간 양쪽이 연결되면서 이제는 이 상변의 주인이 누구인지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요. 지금 그곳을 통해서 우상귀를 정리하고 또 다시 이제 우변 쪽으로 손이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작전은 백이 이런 작전은 어떨까 하는데요. 여기를 날일자로 덮어 씌우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여기를 가서 이 흑도를 좀 무겁게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한 칸 띄어서 공격을 들어간다면 일단 상변 쪽에서는 백의 자세가 괜찮습니다. 여기를 먼저 두고 날짜를 씌우면 흑도 당연히 가볍게 행마를 하기 때문에 이 교환 없이 먼저 가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흑이 여기를 붙인다면 그때는 뭐 넘어갔지만 백도 막는 자세가 괜찮으니까요. 일단 좀 독특한 감각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좀 독특합니다. 네. 강윤택 선수가 지금 둔 수가 어떤 강윤택 선수의 버티는 기풍을 보여주는 면이기도 하고 확실히 남과 좀 다른 강윤택 선수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를 보면서 좀 느낀 점 중에 하나가 바둑 한 판 이기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좀 끈질긴 기사들이 또 있는데 예전에 좀 한상훈 선수도 좀 그런 편이었던 것 같고요. 역시 씌우는 곳을 선택합니다. 흑도를 무겁게 한다는 의미였겠죠. 네, 지금 이동훈 선수 생각도 항상 백이 여기를 두는 것이 우상 쪽 흑의 사활을 봐서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흑도를 무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냥 받아주길 바랬을 텐데 그것에 또 반하는 수가 나왔습니다. 흑은 그래도 막히지는 말아야 될까요? 일단 여기를 뒀을 때에는 그래도 밀어가는 게 뭔가 이수의 체면을 살리는 수이긴 한데요. 백이 차단했을 때가 문제입니다. 약간 머릿속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게 이 장면에서 흑이 좀 더 이제 생각을 비틀어 간다면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일단 연결을 해두고요. 지금 이수의 의미는 그냥 여기를 젖혀서 반발을 하면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두고 지금 한 집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기를 두면 이거는 이 흑돌 전체가 다 잡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두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보게 되는데요. 이어준다면 그때 이쪽으로 반발을 하고 여기를 두면 이제는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백이 이 장면에서도 이런 식으로 찝어간다면 그때는 우상 쪽을 살아뒀을 때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뭐 여기를 밀어갈 때에도 그렇고 백의 모양의 흠집을 분명 내고 있기 때문에 이 흑 두 점 타개에 좀 더 유리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백도 쉽게 그쪽으로 두진 못했던 것 같네요. 제 생각에 그래도 아마 아까 그냥 갔다면 흑이 잡았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이 차이가 여기 교환이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흑이 그냥 두 칸 벌리는 정도인데 지금 이렇게 젖히는 자세가 훨씬 좋기 때문에 네. 아까 갔다면 여기를 뒀을 때 백도 이것은 만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냥 두 칸 벌리고 여기 자체가 한 점 살리는 게 집으로도 크고 백돌도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고 또 네. 흑이 궁색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딱 요 교환이 있을 때에는 좀 애매합니다. 아마 이렇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게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한 진행일지. 일단은 흑이 백의 의도를 비튼 것만은 분명합니다. 강유택 선수 벌써 17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네, 초반에 시간 사용이 많습니다. 강유택 선수 예전에 제가 처음 봤을 때 약간 그 조은현 구단의 기풍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일단 감각이 좋고 감각적으로 두면서 좀 속도감 있는 바둑을 두고요. 발빠르게 실리도 많이 차지하고요. 네. 상대적으로 이동훈 구단이 좀 더 묵직한 바둑을 둔다라는 인상입니다. 역시 발 빠르다고 해야 할까요? 네. 좀 상대 의외의- 응수에 아예 다른 곳을 선택을 네, 했는데요. 정말 의외의 선택입니다. 3-3을 들어가려고 이 교환을 했다 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아직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일단 백은 어디 쪽으로 좀 막아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이쪽을 막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고 뭐 이렇게 두든 쉽게 두면 이제 늘고 날일자로 가고 이 진행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항상 백은 여기가 선수이기 때문에 상대는 어느 정도 백의 모양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두고 한 번 더 가일수해서 맞좋게 지켜버려도요. 상변이 이제는 전부 다 집이 되겠는데요. 네. 되게 약간 편한 진행이 아닐까 합니다. 우변이 백돌이 많이 뭉치긴 했지만 확실히 우상귀를 보니까 흑도 좀 너무 좀 밑에 쪽으로 치우쳐졌다 이렇게 좀 느껴지네요. 처음 싸움의 시작을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흑이 여기 패를 이겼지만 옹색하게 사는 형태이고 여기를 돌려쳤지만 이 4점이 오히려 곤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지켰다는 것인데 전체적인 흐름은 백 쪽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의 3-3 침투는 좀 모르면 손 빼라 좀 이렇게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떻게 응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아예 다른 곳을 좀 선택을 했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확실한 것은 이동훈 구단의 머릿속에는 절대 없었을 한 수이고요. 그래서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와 대구를 하면 워낙 타개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나서 아까 제가 여기 막고 막아서 한 수 더 가일수를 하는 것도
왠지 이 선수에게는 이런 형태 찜찜하거든요. 그래서 네, 확실하게 좀 두고 싶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 곧 착수할 것 같은데요. 네, 역시 예상된 쪽으로 막았고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이 치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 붙이는 수도 간간히 사용이 되지만 지금은 우측에 이곳에 백돌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싸움으로 이끄는 것은 아무래도 백이 유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치받고 이렇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요. 네. 이수와 이수의 교환이 없는 게 득일지 있는 게 득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앙에 있는 흑돌 4점은 뭐 서로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걸까요? 아니면 곧 손이 좀 돌아가야 될까요?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백이 여기가 느는 게 항상 선수인 형태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계속 끝내지 않고 이동훈 선수가 만약 이렇게 젖히고 끊는 정석 진행을 선택을 한다면 상변 쪽이 다 깨지죠. 그러면서 이제 상변은 아무 가치가 없는 형태로 변합니다. 대신 좌변 쪽에 백이 좋아지겠고요. 네. 뭐 이런 자세라면 상변 쪽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데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백이 여기 느는 게 선수가 되면서 항상 이쪽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러면서 여기 덮어 씌우는 게 좀 가치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을 백이 막아서 이렇게 잡았을 때 그 다음에 흙이 덮어 씌우면 이젠 여기를 들여다보고 공격 들어갔을 때 이 백돌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한 곳만 보고 판단할 수 없겠네요. 네, 상변 쪽이 중요한 자리가 된다면 백은 이쪽에서 활용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 순간 여기에 가치가 좀 더 올라가고요. 강현택 선수가 예전에는 비교적 좀 빨리 착수하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약간 장고파로 변했더라고요. 제가 100이라면 방금 전에 여기 젖힌 수는 두진 않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상변 쪽의 모양이 그래도 괜찮아서 그쪽을 좀 선택하고 싶은 흐름이 제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아직은 뭐 정리되지도 않고 좀 변화가 한창이라 뭐 하변 같은 곳은 아직은 좀 두면 안 될까요? 넓어 보이긴 하는데요. 일단 이쪽이 좀 더 우선이라는 생각이 약간 있어요. 지금은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하변을 둔다면 이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특히 이렇게 우측에 흙이 모양을 잡고 있을 때 최근에 이협공이 아주 많이 사용이 되고요. 이협공 아니면 이렇게 한 칸으로 협공하는 게 일단 떠오르는 수법입니다. 또 모르죠. 지금 상변 쪽이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 번에 걸쳐 지켜야 할지 한 번에 지키고 나중에 뒷맛을 감당해야 할지 애매하기 때문에 또 손 뺄지도 모르죠. 저라면 아까 그냥 늘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저라면 앞서 보여드린 이쪽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 교환이 득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백이 이쪽을 먼저 뒀을 때에는 가장 먼저 노리는 게 여기를 젖히고 끊는 수인데
상변 쪽이 약간 깨지는 느낌이 있어서 이게 네.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100이라면 이 진행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상변 쪽을 좀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여기를 늘고 날짜로 두었다면 여기가 일단락이 된 형태이지만 지금처럼 두었을 때는 여기를 젖히고 끊는 것을 항상 100이 노리기 때문에 상변을 약간 아까 형태보다는 가볍게 보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느는 수는 좀 느릴까요? 왠지 지금 선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수를 만약 100이 선택을 한다면 백돌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그때는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선택하기에는 상변도 확실한 모양이 아니고 이쪽도 아직은 터져 있고 해서 약간 느리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더더욱 다음 수가 궁금해지는데요. 흙이 바로 여기 미는 거 노리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치받아서 부딪혀 간다면 여기 뚫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을 이으면 그때는 그 교환만으로 흙돌이 살아 있어서 상변을 연타하면서 초토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잠깐 봤던 진행 중에 여기를 이제 백이 찝어서 그래도 선수를 뽑고 여기를 가려는 그런 진행도 있었는데 보면 여기 치받아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해서요. 아니면 바로 젖힌 다음에 계속 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쪽을 노리고요. 네. 아니면 여기 이렇게 한 집을 내고요. 근데 한 집을 낼 때 이미 약간 손해를 봐서 백이 다시 여기를 젖힌다거나 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막아준다면 그때는 여기를 찌르거나 여기를 갖다 붙이는 싸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백도 이 상황에서 그래도 뭔가 반격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서요. 네. 여기를 젖힌다거나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뒷맛이 나빠서 아까부터 계속 그냥 한 수 투자하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특히 강유택 선수와 상대할 때에는 확실하게 두는 편이 좀 더 승산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뒷맛을 좀 남겨두지 않는 거군요. 네. 또 이동훈 선수도 좀 확실한 형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은 확실한 형태고 상대가 약간 엷을 때 그때 힘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두터움 쪽을 선택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곳이요. 이쪽 어딘가를 둔다면 떠오르는 그런 감각이긴 하지만 네. 지금 타이밍에는 어떨지요. 이 중앙에 있는 획도를 좀 움직이게끔 만드는 수인데요. 네. 뭐 당장 응수하지 않는다면 많이 위험할까요? 근데 뭐 한 번에 백이 둘러치는 것은 잘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반대로 흙이 갔을 때는 흙이 여기를 둘러싸는 형태 자체가 하변과 호응해서 좋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좀 일석이조의 대세점 이동훈 구단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두어지고 보니까 생각보다는 좋은 자리 같습니다. 일단 백의 형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여길 뒀다고 해서 내 점이 당장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이 눈목자 사이에 약점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요. 흙이 두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여기가 네. 하변 모양이 너무 달라지는데요. 좋아지네요. 백이 두었을 때는 획돌이 뭐 곤마가 되지만 흙이 둔다면 오히려 세력으로 좀 바뀌는 네. 그런 형태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이렇게 되니까 또 흑의 다음 수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좀 어떻게 행마를 해야 될까요? 제각이라면 글쎄요, 일단 지금 장면에서도 여기 밀어가는 거 생각할 것 같고요. 아, 여기를 움직인다면 그때 아까처럼 둬도 그 교환만으로도 백이 득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건 또 여기가 너무 딱이고요. 그렇다고 상변 쪽으로 기대서 움직이는 것은 백이 그냥 가만히 눌러두더라도 이수와 이수의 교환은 좀 더 흙을 무겁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 여기를 막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냥 막는 게 오히려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쪽을 선수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확실하게 실리로 정리해버립니다. 강유택 선수가 좋아할 만한 좀 수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늘어서 정리하겠다는 거죠. 확실히 좀 발빠른 실리와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공격, 이 두 선수의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는 상변 쪽에 백이 집을 짓긴 좀 어려워지겠어요. 네, 이제는 우측뿐만이 아니라 좌측에도 뒷문이 터져 있기 때문에 여기 집을 낸다는 그런 생각은 당분간은 좀 접어두고요. 이제는 중앙 쪽에 뭔가 생각을 하고 아니면 이 정도 하고 이제 하변 쪽에 협공을 가하는 것도 있고요. 백은 발전성으로 승부를 합니다. 백은 미래에 투자를 하고 있고 흑은 현재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유택 선수 다운, 그리고 이동훈 선수는 또 이동훈 선수 다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억이는 흑이 전부 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약간 맛은 있죠. 이런 것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수법이 여기를 붙이고 젖히는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쪽 부분이 좀 단단해진다면 이런 곳에 백돌 하나만 더 있어도 이런 데 날일자 갈 때에도 뒷맛이 아주 고약합니다. 항상 이런 건 주변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만약 우아기가 전부 다 흑집이라면 확실히 흑이 집이 많아요. 네. 자, 중앙에 이어서 다시 하변에 두어 갑니다. 오늘 봐도 컨셉이 확실합니다. 이동훈 선수와 강유택 선수의 16강전 세 번째 경기이고요. 강유택 선수와 이동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지금 AI 그래프가 생각보다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요. 네. 확실히 우상 쪽에서 그 첫 번째 접전에서 이동훈 구단이 좀 점수를 획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실제로도 강윤택 선수가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죠. 여기 젖힌 수부터 해서 뭔가 흑의 형태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을 돌려쳤지만 곤마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발전성이 다 사라지면서 좀 옹색한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백 쪽에 큰 점수를 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좌상귀의 흑이 또 실리를 차지하는 사이 백돌은 중앙 그리고 넓은 하변 쪽으로 왔습니다. 두 선수의 첫 대결이 2011년 말에 있었던 신인왕전 결승이었는데요. 그때는 선배 강윤택 선수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동훈 구단이 얼마나 재능이 뛰어난 선수인가를 또 알 수가 있는 게 그때 이동훈 선수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신인왕전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프로가 됐었죠. 네, 2011년에 프로가 됐죠. 이동훈 선수도 입단하기 전부터 또 워낙 유명한 연구생이기도 했고요. 네. 이동훈 선수 또래들 대부분의 기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면 제가 좀 실수일 것 같고요. 이동훈 선수와 비견되는 선수들, 그 어린 선수들, 뭐 영재 4인방으로 불리우는 그런 선수들은 전부 이제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는데 딱 이동훈 선수는 입단이 굉장히 빨라서 간혹 이제 영재 입단대 출신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입단이 빠르지만 이 선수는 일반인 입단대에서 형들과 또 성인들과 경쟁을 해서 입단을 한 케이스입니다. 신민준 선수와 신진서 선수가 영재 입단 대회 1호 선수들이고요. 네. 이 두 선수가 동문이잖아요. 두 선수가 다녔던 바둑 도장에 강유택 선수 또래에도 뭔가 그 재능 있는 선수들, 지금 프로가 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김승재 선수도 떠오르고요. 뭐 셀 수가 없어요, 사실. 아. 네, 안영준 선수, 네. 안성준 선수, 뭐 김정현, 한용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강유택 선수가 그 중에서도 그 도장 내 리그전도 그렇고 영무생 성적도 그렇고 뭔가 한 수 위로 인정받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근데 입단은 김승재 선수가 더 빨랐습니다. 실력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입단한 면이 있는 강유택 선수이고요. 그래서 입단하자마자 얼마 안 가서 바로 바둑리그에도 진입을 하고 꽤 활약을 하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이 상변 쪽에 침투를 했어요. 상변은 이제 뒷문이 열려 있어서 서로 좀 나중에 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두었다는 뜻은 좀 어떤 전투를 보여줄 생각일까요? 저는 저수를 보고도 정말 강유택 선수의 감각이 저와는 아주 많이 다르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뒷문이 터져 있는데 저기 들어가는 게 좋은 자리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좀 백집을 깬다기보다 백도를 공격하는 느낌일까요? 어떨까요? 지금 뭐 이런 흐름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한 칸 뛰어나와서 백이 여기를 계속 뛰어나오면 뭐 이쪽 부분 연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앙 전체의 모양을 지우는 이게 이제 강유택 팔단의 그림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진행이 돼도 흑이 잘 됐는지 잘은 모르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이 뒷문이 터져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덮어 씌워도 이게 백도 상변엔 두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네. 일단 강유택 선수는 상변을 통해서 이 바둑을 풀어 나가보자 합니다. 저는 막아도 씌워도 네. 흑의 저곳이 과연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백이 집이 크게 나지 않을 자리를 침입해 들어간 거니까요. 뭐 이 백돌에 대한 공격을 강하게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중앙에 있는 백의 이 발전성을 완벽하게 지어내거나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한데요. 제가 흑이면 좀 갑갑한데요. 네. 일단 백돌이 좀 강한 느낌이 좀 들고요. 네. 집으로 크게 앞서는 바둑이 아니기 때문에 네. 흐름은 확실히 백 쪽이 좀 좋아 보이네요. 일단 지금까지 흐름은 강유택 선수가 좀 이동훈 선수를 많이 의식하고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국수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최근 성적을 보면 용성전에서 박정환 구단에게 패하긴 했지만 16강까지 갔고요. 올해 전적이 9승 2패인데 네. 그때 보여주던 바둑과는 조금 다르고 약간 서두른다는 느낌도 있고요. 여기서 젖힌 수와 여기를 들어간 수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흑이 분명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 것이 제가 그전에도 여기 막는 자리가 좋은 자리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흑돌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뭔가를 안 하면 지금 이상해요. 뭔가를 안 하면 여기 침입한 것은
백이 막았는데 침입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네. 뭔가를 해야 합니다. 글쎄요,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중앙으로 나오는 것 말고는 잘 또 떠오르지 않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장구하는 것은 혹시 밀어가는 걸 생각하나 하는 느낌인데요. 밀고 젖히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밀어갑니다. 밀어갑니까? 또 기세상은 젖히고 싶은데요. 젖히면 흑도 뭐 이렇게 젖힐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젖히면 여기 흑돌이 괜히 밀어가서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좀 이상할 것 같고요. 일단 끊어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백이 만약 이렇게 한 칸 띄어서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그래도 뭐 여기를 끼워서 또 두 개 만들고 여기를 두고 젖혀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백을 계속 눌러가면서 이쪽 단점도 아직은 좀 있어서 백의 세력을 충분히 지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강윤택 팔단의 작전이고요. 백은 이렇게 한 칸 띄는 선택을 하거나 혹은 여기를 젖히고 끊을 때 5점을 버리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한 칸 띄는 선택을 했을 때에는 뭐 강윤택 선수도 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은 이쪽을 쭉 이렇게 누르다 보면 여기 양걸침을 했을 때 이쪽의 흙의 모양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진행을 시킬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상변은 아직 뭐 백집이라고 보긴 힘들고요. 네, 아직까지는 여기 한 칸 띄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약점도 있어서 이쪽을 백이 어떻게 받는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뒷맛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백도 이제 발 빠르게 처리하려면 여기를 두고 네,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이 다음에 백은 여기 늘어서 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큰 자리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데 끊으면 다시 뒤로 쳐서 빵따낸 주고 이렇게 늘어버리면 돼요. 계속해서 버리는군요. 네. 과연 사삭작전으로 갈지 아니면 한 칸 띄어서 지켜둘지. 네. 자, 일단 젖혔을 때 끊는 것 당연히 생각했겠죠. 지금 약간 강윤택 선수가 애매한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젖히면 당연히 끊을 생각까지도 하고 밀었는데 이동훈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착수를 하면요. 내 판단이 틀렸나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렇지만 끊는 것 말고는 또 선택이 애매한데요. 네, 마음에 드는 진행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그냥 한 칸 띄었을 때에도 여기 날일자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흙이 지금 이쪽을 어디를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두는 순간 날일자 갔는데 흙이 여기 찌른 것과 똑같은 순환흙이가 되기 때문에 이 교환 흙이 당연히 악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을 두긴 둬야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젖히자니 아까보다는 모양이 훨씬 못하고 이제는 오히려 흙의 단점만 있고 그래서 밀어간 이상은 끊는 게 일감입니다. 네. 자, 강윤택 선수 뭔가 스텝이 꼬인 느낌인데요. 지금 표정에서도 살짝 고개를 갸웃했는데
아마 이 끊어가는 판단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상대와 다르니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이동훈 구단 생각이 일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그런 제스처일 것 같고요. 끊어갑니까? 젖혀갑니까? 원래 생각은 끊어가는 것이었을 텐데요. 네. 아, 네. 그래도 역시 끊죠. 이미 내친 걸음입니다. 백은 5점을 벌이면서 또 새로운 세력을 얻게 되는데요. 분명 젖혀갔을 때에는 버릴 생각이었을 것 같은데 또 신중하네요. 지금 살리는 것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백이 뭐 이런 데를 째고 나와도 흙이 뭐 그냥 나가도 그렇고요. 지금 여기가 이 한 점도 잡히면 애초에 젖혀간 게 이상하고 여기 5점이 흙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잡혀도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그 양쪽을 모두 커버할 수가 없어요. 여기 뚫리는 약점도 있고 당장 축은 백이 좋네요. 그럼 흙이 뭐 이런데 단수 쳐서 나가도 그렇고 이건 뭐 백이 여기저기의 단점을 모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체로 축이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백도 버려야 되고요. 이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합니다. 이게 늘어야 할지 따내야 할지. 백이 여기를 넣는다고 보면 흙은 따내야 되고요. 여기 붙였을 때 좀 모양이 다릅니다. 네. 그런데 또 여기를 백이 손 빼서 흙이 이렇게 빵 따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늘어져 있는 게 낫죠. 네, 흙도는 여기 있는 게 낫죠. 실제로 늘면 여기를 백도 늘고 따내면 백도 손 빼고 뭐 이런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상대방이 둔 것에 대해서 좋게 만들어주지 않는 거죠. 네. 이동훈 선수 여기서 다른 수가 있나요? 오늘 두 선수가 굉장히 신중합니다. 예전보다 기풍은 확실히 격렬해졌는데요. 그 대국 태도나 이런 신중함 이런 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동훈 선수가 32강전 경기 끝나고 국후 인터뷰 때 좀 바둑을 최근 들어서 더 집중해서 두고 싶다라는 뜻을 또 내비쳤는데 지금도 충분히 집중하는 모습이잖아요. 네. 여기서 더 집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동훈 선수의 속내는 모르지만 대국을 할 때 그런 건 있습니다. 뭐 흔히 잡생각이 많다고 하죠. 뭐 다른 쪽으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데 뭔가 바둑에 집중이 안 되는 느낌 뭐 그런 게 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동훈 구단이 속으로는 뭔가 뭐 정신 통일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것은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너무 좀 집착을 했다면 이제는 좀 즐겁게 바둑을 두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아마 이동훈 구단이 신진서 구단이라던가 이런 라이벌 그룹에 있는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의식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좀 자기만의 즐겁게, 바둑을 네, 두겠다는 뜻일까요? 그런 건 중요합니다. 다른 것도 비슷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엔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특히 개인 스포츠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있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주변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이 천재 소년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중압감 그리고 프로가 된 이후에도 항상
한국 바둑계의 미래를 이끌 선수라는 그런 기대에 대한 중압감, 또 주변 라이벌들에 대한 의식, 이런 게 아마 지금까지는 이동훈 선수를 좀 승부의 중압감으로 누른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동훈 구단이 이야기한 대로 좀 더 바둑을 즐길 수 있다면 그때 이동훈 구단의 어떤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흔히 저희가 타고났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동훈 구단 분명히 타고났거든요. 네. 이미 초등학생 시절에 가장 큰 전국대회에서 5학년 때 우승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기대주들이 그 기대대로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 중국 선수들의 최강 그룹에 약간 못 미치는 면이 있지만 분명 세계대회 우승을 할 수 있는, 그것도 뭐 몇 번 할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이기 때문에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동훈 선수는 젖히고 끄는 다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오늘 의아한 게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제 저는 대국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경솔했나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장구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까 여기서 흙이 느는 게 당연해 보이는데 강윤택 선수가 장구하다 여길 젖혔고 네. 뭐 그런 게 지금 몇 번 있어서 네. 게다가 이동훈 선수는 젖혔을 때 분명히 끊는 것을 예상했겠고 지금 사적 작전을 하려고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끊으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요. 지금 흑돌이 여기에 오면 이게 축이거든요. 백돌이 아슬아슬하게 비껴 나가죠. 네. 그럼 여기서 뭐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두고 여기를 넣을 때 이렇게 연결하고 뭐 다시 싸우겠다. 이게 안 통해요. 뭐 그런 게 통하려면 이런 데를 젖혀야 되는데 이런 데까지 젖히면서 싸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건 그냥 다시 흙이 여기 끊고 뒤로 돌려도 이렇게 되더라도 백이 마음에 들지 않고요. 이런 건 아닐 텐데 저는 이수 말고 이수와 비견되는 수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 장고를 해가지고 제가 당혹스럽네요. 자,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본다면 혹시 이수를 둘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좌측에 끊는 수를 두겠다는 게 아닐까. 그렇겠네요. 지금 생각할 이유가 있네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죠. 네.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는 발상이죠. 먼저 단수를 하나 쳐둘까요? 이렇게 하고 이걸 생각하고 있겠네요. 저보다는 확실히 좀 타고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장문이 될까요? 이걸 생각하고 있겠네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진행에서 그렇다고 여기서 이 장문을 피하기 위해서 따낸다면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쭉 단수를 칠 수 있으니까요. 네. 이건 더 기분 좋은 사석 작전이 되겠습니다. 네, 이건 훨씬 좋습니다. 흑이 중간에 반발하는 수단이 없다면 충분히 지금 더 장고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를 끊어간다면 아마 아까 진행대로 흘러가고요. 이제 그게 득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백이 끊는 것도 엄청난 악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여기를 꼬부리면 또 여기를 지켜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쪽 접전이 누가 잘 됐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어렵습니다. 좌변도 정말 두터워졌네요. 네.
지금 이동훈 선수가 이 그림이 나은지 아니면 실전 상황에서 그냥 쭉 돌파해서 버리는 게 나은지 그걸 비교하고 있겠네요. 이제 장구하는 이유가 좀 알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냥 버리려고 했을 텐데 갑자기 좀 이런 수가 보였던 걸까요? 기본적으로 이동훈 구단이 수비형의 기사일 때부터도 수익기는 워낙 강했으니까요. 뭐 저런 수를 놓칠 리는 없고요. 네. 단지 이제 판단력의 차이로 보고 나서 다른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본대로 그 맥점을 구사하느냐 딱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판단이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꽤 시간을 들이면서 뭐가 낫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훈 선수도 어느덧 시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까지 다른 대국에 비해서 두 선수의 시간 사용이 굉장히 많고요. 때에 이르게 좀 시간에 쫓길 것 같네요. 궁금한데요. 그전에는 몰랐던 그 수를 보니까 확실히 궁금하네요. 시간 사용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왠지 좀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까. 처음 생각했던 대로 그대로 둔다면 왠지 좀 시간 사용이 좀 아까울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약간 다른 식으로 이제 발상을 그러네요. 했는데요. 버렸을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네. 생각한 게 분명하네요. 들여다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잇고 단수를 치면 흙은 편하게 여기 느는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네. 흙을 여기를 따내게 만드는 게 아니라 늘게 했고 여기는 백이 득을 받고 이게 백이 과연 득인지 아닌지 이런 게 애매한 그런 선택이 되는데 이동훈 구단이 뭔가 이것저것을 놓고 좀 고민을 했네요. 네. 이때 흙은 반발하는 방법 없을까요? 반발한다면 일단 여기에 끊는 것을 다음 수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반발이기 때문에 반발이 썩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기서 반발하는 순간 여기 하나 끊고 여기를 단수 치면 이미 이 한 점은 잡혀 있으니까요. 다음에 이렇게 느는 게 선수라서 아까보다 덜 악수를 두고 이쪽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단수 쳐서 버리기 전에 일단 활용을 해두려는 생각이었고요. 네, 있는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는 단수 치는 한 수입니다. 획도 안 잡을 순 없겠죠. 네, 지금 나갈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득인지는 좀 애매해 보입니다. 제가 100이라면 저는 오히려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동훈 구단은 장고 끝에 이게 하는 게 좋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래서 그 판단은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이 5점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강일택 선수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둔 것을 악수로 만들려고 그렇죠. 상대가 둔 것을 악수로 만들려고 변화를 하다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를 나가면 뭔가 당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네. 또 반발하고.
이렇게 이게- 된다면 백돌에 들여다본 곳 좀 악수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 수가 원래는 여기 끊는 수가 꽤 통렬한 약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예 사라졌으니까요. 흙이 오히려 막 이런 데 끊어서 이렇게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는 흙이 나가도 이게 좀 애매하고 이 단수 치는 것도 있고 제가 백이라면 그냥 쭉 쳤을 것 같아요. 이거 따네요. 따낸 수는 이었을 때 이쪽이 좀 신경이 쓰였다는 건데요. 여기 마늘모라 해서 흙이 여기 나가는 것을 노리고 동시에 이제 여기를 받으면 넘는 것을 노렸을 때 그때 이제 여기 가치가 꽤 크다고 보고 따내는 선택을 했는데 대신에 중앙 쪽은 확실히 흙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두고 나니까 좌변 쪽 정말 두고 싶은데요. 일단 이 진행이라면 흙이 여기를 밀어갔을 때부터 그 이후에 진행되는 변화에서는 강유택 선수가 약간 잘 된 것 같아요. 보통 이런 장면에서 모양 좋게 날일자 가는 것도 생각은 나는데 백이 밀어갔을 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나중에 오히려 여길 젖히고 단수 치는 반격이 좀 있어서요. 네. 지금은 조금 튼튼하게 두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늘거나 한 칸이 떠오릅니다. 한 칸도 백이 받아주고 나면 날짜 둬요. 네, 두 선수 저의 예상을 많이 비껴납니다. 이렇게 되면 늘고 좀 발빠르게 처리하는 그런 강윤택 선수의 기풍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해두고 일단은 여기 젖히는 게 당장은 패감이 100도 확실히 있어야 패를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데 둬서 여기 모양을 넓힐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흙이 좀 더 표독스럽게 둔다면 이제 여기 단수 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요. 네.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받았을 땐 여기 젖혀가는 게 통렬하고 백이 이쪽으로 뭐 젖혀서 받았을 때 여기 딴에서 뭔가 굴복을 강요하고 백이 받아야 한다면 이렇게 젖혀서 이 자세는 흙이 형태가 깔끔하기 때문에 네. 흙이 좀 만족스럽습니다. 백도 이렇게 받아주진 않겠네요. 여기를 따낼 때 일단 여기를 3분 남았습니다. 우뚝 서겠죠. 그 다음에 우상 쪽의 팩감으로 이 패는 견딘다면 일단 여기 자세가 워낙 좋아서 일감으로는 백 쪽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흙은 이 장면에서 여기 젖혀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백이 이렇게 받았을 때 이제는 따내는 것은 뭐 무조건 후수이고요. 여기 약점이 남아서 득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금 약간 애매한 게 분명 강윤택 선수가 여기 처리를 끝내고 나면 이쪽으로 와서 좌변을 넓힐 텐데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단 좌기를 둘까요? 이 장면에서요. 그런데 뭐 당장은 둘 수 있지만 결국 여기를 계속 두다 보면 흙이 후숙 뽑는 순간 여기에는 워낙 좋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중앙 넉점까지 또 위험해지니까요. 네. 네, 강은택 선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한 수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